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특정 상황에서 전략적 동맹국의 행동은 사전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역 균형 구조를 재편하는 변화를 드러내기도 한다. 2026년 1월 5일 오타와 하원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제출된 한 문서는 기술적 계획의 한계를 빠르게 넘어선 일련의 제도적 대응을 촉발시켰다. 캐나다 군 전략통합부서에서 작성한 이 문서는 북극 지역에서 국가 관할권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동맹 구조와의 자동적 상호 운용성을 배제한 자율적 감시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도발적인 표현이나 기존 협정과의 공식적 단절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국내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캐나다 외무부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국방부가 해당 조항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48시간 후 미국 대표단은 상반기 예정된 군사훈련의 기술적 조항 재검토를 요청하며 새로운 캐나다 프로토콜이 실시간 항공권력 데이터 공유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70년 이상 대륙 공동방위의 불문율로 여겨져 온 공유 지휘 모델에 대한 명백한 거부였다. 캐나다 보고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본문 섹션이 아닌 기술 부록에 있었다. 여기에는 북극을 포함한 모든 다국적 작전이 그 시점부터 지휘권 위임 전에 내부 정치적 필터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즉, 캐나다는 자국의 센서 네트워크, 항법 시스템, 적외도 위성에 대한 접근을 사례별로 승인할 것임을 의미했다. 이 문서는 통합 대응 체계의 실무적 운영을 재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동적 신뢰에서 주권적 심의로 축을 이동시키는 새로운 의사 결정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공군의 전문 부대는 극지방 지역에서 일련의 레이더 커버리지 검증 절차를 가동했는데 이는 기술적인 조치였지만 워싱턴이 캐나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들은 캐나다의 결정을 제도적 전환점으로 인식했다. 역사적으로 대륙 방어 모델은 한 가지 전제해 운영되었다. 캐나다 영토는 미국 감시 및 사전 대응 체계의 기능적 일부였다. 냉전 시대 북극에 레이더 기지가 설치된 이후 캐나다 영토 내 미국 존재는 공식적으로 규제되었지만 운영상 우위를 유지하는 논리를 고수해왔다. 캐나다는 지리적 공간을 양보하는 대가로 전략적 보호를 받았다. 오타와가 이 구조를 부분적으로라도 거부함으로써 공동행동의 실질적 역학관계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교리적 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미국 정보기관 일부에서는 이 결정을 고립된 제스처가 아닌 점진적 분리 움직임의 일부로 보았다. 내부적으로는 캐나다가 서방 동맹 내에서 더 이상 공동 실행자가 아닌 위기시 민감한 성격의 행동을 조건부로 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 재포지셔닝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캐나다의 거부는 지정학적 불안정 시대에 공유 방어 모델의 한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당국의 강력한 공개 성명은 없었지만 국무부 관련 소식통들은 이 문제가 현 행정부의 핵심 전략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확인했다. 초기 평가에 따르면 캐나다의 이러한 방침이 유지될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 시 미국이 중요 지역에서 신속히 작전 수행할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 워싱턴의 공식 답변은 아직 없지만 비공식적인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이다. 퇴역 장교들과 군산복합체 관련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동맹국 간 구조적 신뢰 훼손이라는 주제가 전략회의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제도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방 및
국제 정치 현안을 추적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전환점을 식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일관성과 속도,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 시점부터 캐나다의 새로운 입장이 가져온 파장은 그동안 북극 방어 논의의 중심에 서지 않았던 제도적 행위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국무부 및 국가지리정보국과 공동 시나리오 분석을 소집하여 캐나다 영토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의 공백에 대한 신속 대응 능력을 재평가했다. 동시에 국가정보국장실은 파이브 아이즈 시스템의 운영 프로토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캐나다 인프라에 의존하는 수집 영역의 기술적 중복성 수준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트리도 정부의 공식적으로는 소극적인 제스처가 워싱턴에서 조율된 대응을 촉발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재정의가 아니다. 이는 전략적 예측 가능성 개념에 대한 강제적 재검토이다. 지난 20년간 북극은 감시의 주변 지역에서 벗어나 상업 항로, 자원 채굴 플랫폼, 대륙간 통신 통제를 둘러싼 핵심 분쟁 지역으로 부상했다. 이 새로운 구도에서 지표면 및 지하 센서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은 미국 방위 전략의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의 결정은 더욱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오타와 정부는 새로 구축한 저궤도 위성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파트너국에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정치적 중재 없이 직접 통합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던 수십 년간의 관행을 깨뜨렸다. 이 기술적 변경은 법적으로 합법적이지만 실시간 동기화에 의존하던 시스템의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한다. 나토 내 반응은 덜 일관되었다. 독일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캐나다의 새로운 구조 아키텍처를 이해하려는 관심을 보인 반면 미국과 영국 같은 다른 국가들은 동맹의 작전적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선례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기술회의에서 연합군 변혁 사령부 대표들은 주권적 지휘체계의 증대가 다중 위협 시나리오에서 통합 대응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니셔티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나토 조약에는 평시에 회원국이 군사 인프라를 외부 통제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딜레마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이러한 긴장은 미국 의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군사기술 연구, 개발 및 획득 분야에서 캐나다와의 양자협정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예비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입법 제안은 없지만 신중한 평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다자간 협력 지지 경력이 있는 의원들은 향후 캐나다와의 협력 시 상호 운용성에 대한 명시적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고립주의 성향의 세력은 캐나다의 움직임을 기존 공유 분야에서 기술적 자급자족을 압박할 기회로 해석했다. 미국 내부의 이러한 분열은 캐나다의 결정이 전략적 현안에서의 대외 의존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쟁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적으로 트리도 정부는 정책 변경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절이라는 해석을 최소화하려 했다. 국방부 기술자들은 경쟁국들의 사이버 능력 발전에 따라 정보 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절대적 통제가 국가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고 주장한다. 공개 발언에서는 캐나다의 나토 내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동맹 이탈이 아닌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 업데이트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실제 움직임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장거리 무장 드론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 암호화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 워싱턴이 표준화한 센서 채택 거부 등은 기술적 독립을 의도적으로 추구한다는 신호다. 이러한 요소들에 더해 캐나다의 북극 인프라 재설계는 현지 서버가 운영하는 고정식 빙하,
하부 모니터링 스테이션 설치를 포함하며 외국 지휘센터와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배제한다. 이러한 유형의 아키텍처는 일단 확립되면 기술 전환 비용이 하이브리드 모델과 양립할 수 없게 되어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이 과정의 진화를 지켜보는 분석가들은 캐나다가 사실상 대륙 최북단의 병렬적 상황 인식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지만 이미 미국 군사 자문관들은 이를 전통적 공유 감시 체계에 대한 점점 커지는 사각지대로 간주하고 있다. 행정 지침으로 시작된 이 조치는 결국 대륙 방어 교리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이는 일시적인 전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 깊이 있고 편향 없는 분석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 본 채널은 각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분석적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오타와에서 진행되는 제도적 논쟁과 워싱턴에서의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분석가들의 종합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의 결정이 지닌 범위와 공식적 함의에 대해 법학자와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된 이해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전통적 국방 이론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해석은 군사동맹의 기능성이 파트너 간 최소한의 상호 운용성 전제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전략적 정보 이동의 국가적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D와 같은 협정을 지탱하는 상호 신뢰 원칙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측에 따르면 캐나다가 북극 지역의 센서, 감시 시스템 및 대응 채널을 국내 통제해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캐나다의 위험 평가가 동맹국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는 수십 년간 지역 협력을 이끌어온 통합적 방위 교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될 것이다. 반면 캐나다의 이니셔티브를 점점 불안정해지는 국제 환경에 대한 정당한 재편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방적 결정 연속, 갑작스러운 외교적 입장 변화, 다자간 약속에 대한 반복적 의문 제기, 전략적 무역 협정의 변동 등은 동맹국 간 위험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캐나다가 자동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고 작전 결정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선택은 미국의 리더십 예측 가능성이 더 이상 전제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권적 의사결정 능력을 보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거리두기에 따른 위험을 인정하지만 정치적, 전략적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글로벌 역학에 대한 적응적 대응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논쟁은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제도적 영역에 집중되며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가 동맹 구조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지점을 다룬다.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민감한 정보의 사용 및 유통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를 내재화함으로써 선택적 주권 모델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정치적 기준과 연계된 선별 메커니즘의 협력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서방연합의 기초를 변화시켜 기술적이고 자동적인 동맹을 편의성에 따른 상황별 평가에 의존하는 보다 유연한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이유는 이러한 패턴이 확산될 경우 실시간으로 조정된 대응 능력이 비대칭적 반응에 파편화된 집합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여전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용 전략 분석가들 사이에서 덜 널리 퍼졌지만 점차 증가하는 세 번째 해석이 있으며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복합적 해석을 제안한다. 이 관측자들에 따르면 캐나다의 결정은 단순히 주권 확립이나 미국에 대한 불신 표현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한 다중 감시 벡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민감한 데이터의 통제, 거버넌스 및
사용과 관련된 향후 법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가설에 따르면 캐나다는 자국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져간 맥락에서 군사 데이터 거버넌스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타와는 단순히 워싱턴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적 관심 영역에서의 작전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 언어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향후 교리 검토 주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외의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전환의 전개는 불확실한 상태다. 미국 의회의 특정 부문은 캐나다 경제의 민감한 분야의 관세 재검토와 같은 간접적 압박 조치를 주장하는 반면 국무부 내부를 포함한 다른 목소리들은 성급한 대응이 서방 동맹 내부의 분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경쟁국들과 다른 지역의 파트너들은 캐나다의 새로운 체제 발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유럽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이 오타와가 채택한 전략적 인프라의 주권적 건설 모델을 검토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게 북미 공급업체에 대한 구조적 의존 없이 핵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적 자율성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는 누적된 긴장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논쟁을 종결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운영 자율성 문제가 북극권뿐만 아니라 동맹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한 다른 지리적 영역에서도 국제 의제에 강력히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시스템은 전통적 의정서가 형식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그 정당성이 점차 의문시되는 모호한 영역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심 위험은 직접적 대립이 아니라 역사적 파트너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의 점진적 훼손이다. 전략적 거버넌스 구조의 중장기적 변화를 주시하는 관찰자들에게 이는 가장 심오한 변화가 공개적 선언이 아닌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 중 하나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기관들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재편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